자, 수학 학습법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. 자,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왜 수학 공부하죠? 대학 가려고도 대학 가기 위해서. 대학 가려면 높은 수학 점수를 요구합니다. 자, 우리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수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. 이해와 암기.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. 암기가 더 중요합니다. 이해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수학이란 과목에서는.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그 수학 내용, 실제로는 학년이 올라가면 거짓말인 내용도 많고,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. 그런 걸 이해했다라고 하기 어렵죠. 그리고 뭔가 어떤 공식의 증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어떤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서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, 그 공식의 정확한 이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자, 어떤 선생님께서 요리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던데 저도 그 비유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어떤 원재료들이 수학적 개념이라면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요리하는 과정이죠. 이어지는 건데, 개념과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그냥 처음 배울 때야 개념을 공부하는 거지만 결국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납득이라는 게 되고 적용이라는 게 되는 거죠. 이 공식이 말하는 바와 어떨 때 적용하는지 그게 체화가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잘 풀게 돼서 수학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, 이해하고 개념 달달 아니라고요. 세 번째, 해설지를 언제 봐야 돼요? 어떤 강사께서 저는 스레드에 댓글을 남겼는데, 그 강사 예전에 언급한 게 해설지를 보는 거에 죄책감을 가져라 이런 걸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. 저는 그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. 해설지는 보라고 만든 겁니다. 보라고 만든 걸 본다고 죄책감을 가져라, 그게 뭐 하는 소리예요? 해설지는 보셔야 됩니다.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고민하지 말고요, 1분 정도 생각해 보겠죠.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막힌 부분 해설지 살짝 확인하고 덮고 쭉 푼 다음에 내가 참고한 부분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피드백을 하세요. 그게 훨씬 좋고,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, 고민을 오래 하는 게 나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.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수능이건 어떤 한 문제가 막혔을 때 넘어가지 못합니다. 그런 친구들이. 그래서 그 시험을 잡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망치는 경우가. 그래서 저는 오래 고민하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. 물론 문제를 풀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데 시간을 얼마든 써도 됩니다. 근데 풀다가 편이 막히는 순간이 와요. 그때는 한 1분, 2분 그 순간이 지속된다면 해설지를 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. 네 번째, 문제는 책에 푸세요. 제가 노트에 풀지 마시고 책에 푸시면 좋습니다. 예전에야 회독을 위해서 틀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기 위해서 노트에 했지만, 요즘은 틀린 문제 다시 푸는 거는 PDF, 패드에 다시 푸세요. 본인이 산 교재를 본인이 다시 보기 위해서 PDF화 하는 건 합법입니다. 그래서 틀린 문제는 패드에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. 굳이 노트에 풀 이유가 없어요. 공간이 넓다는 게 좋은 점이 아닙니다. 학교 내신 시험은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 안에 푸는 것도 연습이에요. 시험 때 노트 꺼내서 푸는 거 아니잖아요. 도형이 주어진 문제나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도 그 도형 안에서 해결하는 거라서 책에 푸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. 여기 추가적으로 오답 정리도 책이 하는 겁니다.
틀린 이유라든가 발음 풀이라든가 그런 거 적는 것도 간단히 적는 것도 책에 기록하시면 됩니다. 왜 오답 노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라 하냐? 오답 노트에는 나의 원래 내 풀이가 없어요. 나의 틀린 풀이가 없습니다.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우개라는 걸 쓰지 마세요. 지우개 제발. 틀리면 계산 틀리면 줄 찌끄면 되지 왜 지우개로 지우고 앉아 있습니까? 지우개 쓰지 마시고. 그래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책에 하시면 되고요. 또 언급할 만한 내용이 이 정도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될 것 같네요. 아, 하나 더.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하게 보려고 하세요. 그리고 한 문제집을 볼 때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세요. 제발. 이게 무슨 말이야? 제대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? 내가 문제를 풀다 틀렸어.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확인하겠죠? 틀렸다고 벅벅 지우지 마세요. 해설지를 보고 어디가 틀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주말에 또 스스로 다시 풀어보세요. 그래서 버벅이면 그 과정을 반복해서 그 다음 주말에 또 하고 근데 잘 풀리면 넘어가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을 내가 안 버벅일 정도로 반복해서 푸시는 걸 연습을 하신다면 한 번만 봐도 충분합니다. 예전에야 풀만한 문제집의 퀄리티가 높은 문제집의 양이 없었기 때문에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봤지만 지금은 수학 문제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봅니까? 최대한 다양하게 보셔도 됩니다. 다양한 경험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에게. 이 정도로 수학학습법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.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요즘 유명한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 예전 스타일에 갇혀있는 이상한 공부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. 하나 더 추가적으로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인데 기출하고 엔제 언제 푸냐인데 기출 다 하고 엔제 푸는 게 아니에요.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. 같이. 쉬운 4점 기출을 풀고 나서 쉬운 4점이 많이 있는 엔제를 풀고 그 다음에 중간 난도의 4점 기출을 풀고 중간 난도의 엔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기출 다 하고 엔제 풀 거면 인문 엔제란 걸 선생님들께서 왜 만들겠어요? 그래서 기출과 엔제도 항상 병행하시는 거다. 요거 잘 기억하시고 수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